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 8월 수도권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연초 대비 130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교 신도시 A17블럭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8년 후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 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미아 9-2 구역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14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아 그렇지라고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 말은 굳이 이 사람에만 국한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이 되는 그리고 성공하는 부동산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성공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동산을 안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오르겠지,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고 또 이 희망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새로운 투자 계획, 저희 전문가와 함께 될 만한 곳 그리고 가치 있는 곳으로 새롭게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세요. 역시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모처럼 가을 하늘다운 정말 맑게 갠 푸른 하늘 보이고 있는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도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파트 서울의 중심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까지 아파트 가격이 아직 앞으로 내릴 거다, 주택 가격이 내릴 거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매수를 하신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좀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고쳐봅시다. 고쳐집시다. 제가 다른컨대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2033년이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 더 오를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또 더 오를 상품을 찾아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눈을 키운다든지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가 취득하는데 굉장히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좋은 투자를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전화를 못 주셔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또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닐지 몰라도 또 부동산 투자만큼은 고쳐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한번 더 현명한 판단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로 방송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고민 되시는 점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자 사연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문자부터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뒷번호 262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몇 개의 아파트를 관심 있게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으로는 송파구를 보고 있는데 거여 1, 2, 3, 4단지나 그게 아니라면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주세요라는 문자를 주셨거든요. 송파구 일대에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려고 지역을 딱 정해서 주셨습니다. 제가 보건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좀 올라간 지가 한 2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 8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최초로 강남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초구, 송파구까지 이렇게 번진 상황에서 이제 지금은 뭐 마포구나 성동구나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번져 있는 상태죠. 그 말씀인즉슨 뭐냐면 이제 지금 들어가서 사기에는 조금 오른 가격을 주고 사셔야 된다. 예전에 바닥으로 완전 찍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계속 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를 이제 놓치시고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하시면 뭐 물론 말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향후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거여동의 1, 2, 3, 4단지 거여 쪽에 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선호하는 단지는 아니에요. 차라리 그 옆쪽에 뭐 위례라든지 이런 쪽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같은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후된 단지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투자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한 채를 더 취득하신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께서 정확하게 이 사연을 내부적인 사정을 알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제가 평균적인 뭐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신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즉슨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취득세를 내고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게는 뭐 8%에서 많게는 거의 뭐 한 10% 가까이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비용을 따졌을 때. 그럼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한 3%대에 뭐 2에서 3%대에 취득세만 내면 됐는데 거의 뭐 한 7, 8% 가까이 더 비싼 그러니까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더 가격을 비용을 지불을 하고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투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라면 차라리 조금 범위를 꼭 송파구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송파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많이 오르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을 조금 피해가지고 다른 아파트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 목적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물론 다른 분들도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나도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더라도 똑같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변별력이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할 투자처는 어디냐 하면 저는 정확하게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주택시장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 당연히 재개발도 잘 안 가겠죠. 그때는 뭐 재개발에 투자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도 해제를 시켜달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해제가 되고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금융위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런 금융위기가 뭐 안 온다고는 100%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이 지금 현재 보는 상황에서 계속 서울의 신축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재개발 지역들을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갭 투자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조금 더 송파구가 아니더라도 그 외 지역에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송파구처럼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해놓는다면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이는 뭐 광진구, 뭐 화양동 쪽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니면 영등포 쪽에, 지금 영등포 쪽에 얼마나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후보지로 또 지역으로 구역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그런 지역에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굳이 너무 내가 취득 비용도 많이 들여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아파트를 취득하기보다는 차라리 취득세도 줄이고, 그리고 또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향후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정확한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방송에 이 전화 상담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렇게 전화 상담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잘 선별해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0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신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뒷번호 376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인천시에 위치한 송도 캐슬앤 해모로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이 송도 지역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좀 사도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네, 송도 지역에 이제 송도 캐슬 앤 해모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송도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인천에서는 송도는 좀 인천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는 지역이죠. 신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때는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르는데 아무래도 너무 서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내릴 때는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인천의 송도 같은 상황도 보면 조금 가격을 회복해 가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여기 연대 국제 캠퍼스 앞에 송도 캐슬 앤 해모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자고. 서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인천도 송도도 어떻게 보면 서울은 아니다 보니까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좀 그 외곽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일단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인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포진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송도 전체가 굉장히 기반 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쪽에도 개발될 지역들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 따로 외곽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다른 지역들보다 조금 덜 올랐으니까 지금 사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들보다 항상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정도 편차는 유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내게 좀 더 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보다는 차라리 좀 안쪽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GTX도 들어오잖아요. 비노선이 인천대 입구역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핵심 지역으로 조금 더 들어오셔가지고 이 지역에서 그 수준대의 가격대의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향후를 봤을 때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시청자분이 이제 실제 거주하실 집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또 투자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파트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직장 위치가 어디쯤인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라면 송도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만약에 투자 쪽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송도 쪽에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서울에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천과 마찬가지로 서울도 지금 비규제 지역입니다. 대부분 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강남 상구,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그런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인천의 송도 지역에 왜 남들보다 덜 오르고 더 빨리 꺼지는 지역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 지역에서는
전세나 아니면 임대차로 거주를 하시고 투자로 내 집을 서울 쪽에다가 마련을 해두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좀 잠깐 많이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라면 그렇습니다. 이 거리를 보십시오. 제가 이 송도 한번 가을 갈래 그러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래서 차라리 우리 전부 다 일자리들이 다 이쪽에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쪽으로 좀 더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좀 더 상황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음번에 한번 꼭 전화로 연결을 해서 시청자분께 꼭 맞는 그런 처방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거주와 투자는 분리하자. 그리고 거주 목적이더라도 임대차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매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린 거거든요. 잘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지금 시기가 네, 좀 그래서 지금 사야 될지 보고 있는데 하안 주공 12단지하고 네, 저기 보라매 우성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디가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이거 실거주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투자 목적으로요. 아, 그럼 지금 주택은 하나 보유하고 계실까요? 예, 예. 1주택 상황에서 좀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고민하셔서 본 아파트가 광명 하안주공 12단지 아파트 말씀 주셨고 또 보람의 우성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그리고 둘 중에 투자한다면 어디가 조금 더 나은지 한번 소장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무저만 이래 듣다가 제가 직접 통화를 하니까 너무 반갑네 지금. 요즘 좀 뭐 아파트 취득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예, 예. 일단 시기상으로 차는 있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만 가지고 예. 있어야 될지. 예, 예, 예. 아 돈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예. 예. 한 5억 정도는 있거든요. 예, 5억. 네. 그러면 딱 투자하기 좋은 금액이네, 그죠? 예. 자, 이거를 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국에 이 시국에 예전에 또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뭐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되게 이제 예. 막 머뭇머뭇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제가 단언컨대요. 지금 아파트 취득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예, 취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이제 주택 가격, 이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서울 지역, 뭐 경기도 외곽 지역, 뭐 아니면 다른 여타 지역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이 상승은 돌아섰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즉슨 오른 데는 많이 올랐고 아직 안 온 데는 또 아직까지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조금 상승해 가는 분위기,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들은 우리 시청자분도 예전부터 이제 살아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서울의 핵심 지역들이 먼저 오르잖아요, 그죠? 네네. 예,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지역들로 조금씩 번진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이제 강남에 보시면 뭐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나 이렇게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바닥 쳤을 때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오를 때는 그 옆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번질 거잖아요. 1급지가 올랐으면 2급지, 3급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아파트만 꼭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네네. 그냥 진짜 지금 해야 됩니다. 이 취득을 하셔야 돼요. 네.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안주공 12단지하고 보람의 우성 아파트. 네네. 여기 뭐 보람의 공원 옆에 있는 우성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네네. 신대방 우성. 예예.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재건축 보고 하는 거죠. 재건축을 보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하안주공하고 보람의 우성 아파트를 계속 이렇게 방송을 봤는데 그쪽을 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셔서. 아, 그래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 따지고 보면 여기 하안주공이잖아요. 12단지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람의 공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죠? 어디 네네. 갔어? 보라매 공원. 여기 위에 있구나. 우성 1차요. 예. 여기 광명이고 그리고 우리 보라매 우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 신대방 우성이에요. 이름은. 여기 보라매 예. 공원이 있죠. 예예. 아시다시피 여기 서울 경계입니다. 그죠? 예예. 이쪽은 서울. 이쪽은 광명. 붙어 있죠? 예예.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광명이 거의 서울이다. 전화번호도 02번을 쓰기 때문에 서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예. 그렇죠. 서울과 경기도. 이거는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누가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이 이제 내 아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야, 너 어디 살아? 그러는데 나 서울 살아라고 주민등록증을 내는 거하고 나 경기도에 살아라고 주민등록증을 내는 거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요. 아, 너 서울에 사는구나. 아, 그게 경기도 뭐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이게 심리적으로 좀 그 구별이 좀 큽니다. 구분이.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누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이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야, 너 서울에 투자할래? 아니면 경기도에 투자할래? 라고 하면 시청자분은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한다고 말씀하고 싶어요? 대답을. 서울이요. 그렇죠. 서울이죠.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이 먼저 투자 순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다음이 광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서울을 일단 하시라. 물론 하한주공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한주공 되게 좋아요.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보셔야 될 거는 이 재건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건축. 이 재건축은 이 사업이죠. 사업. 이 사업은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이윤이 많이 남느냐가 중요하죠. 예.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바로 사업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성을 따질 때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대지 지분입니다. 지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분이 압도적으로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신대방 우성 아파트가 좋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는 압도적으로 좋아요. 신림 1구역 예. 재개발 지역 저기 입주권을 사는 게 좋을까요? 신림 1구역 입주권보다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요. 둘 다 아파트예요. 신림 1구역도 네. 아파트고 신대방 우성도 재건축되는 아파트라고 칠게요. 예? 네네. 듣고 계시죠? 자, 네네. 둘 중에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우성이요. 우성이 좋죠. 신대방. 네. 입지가 좋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이 물론 적게 들어가서 좀 많이 오르면 좋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짜리 아파트가 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비교하셨고 뭐 신림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신림을 일단 차치를 하고요. 둘 간에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보라매 공원에 있는 우성 신대방 우성 아파트 1차입니다. 1차를 꼭 네네. 하셔야 되고요. 제 네네. 좋은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분이 크다 그랬잖아요. 신대방 우성이 네네.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우리 원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재건축되는 아파트들 보면 한 30평대 뭐 그냥 일반 평균 지분이 한 12평 정도 돼요. 12평.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12평에 땅만 있다 그러면 재건축이 된다는 겁니다. 일자일 재건축. 자, 그런데 네. 신대방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7평 반 정도 됩니다. 17.5평. 크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5평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세대당 5.5평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 내 땅 하나를 뚝 떼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사업성이 신축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 그래서 우리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도 많이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재개발이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 드리면 되겠죠? 일단 네. 비교 대상은 아니다. 예? 비교 대상은 네. 아니고 하한주공으로 가실 거면 차라리 같은 가격이면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로 가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하나 비교해서 분석 도움 드렸습니다. 두 군데 보신 지역 중에서는 신대방 쪽에 손 들어드렸으니까 이제는 임장활동도 해보시고 또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연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문자로 좀 많은 내용들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697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서동의 아파트들을 좀 투자 목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까치마을 아파트,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수서 1단지, 2단지 아파트 이렇게 수서 지역에서 좀 돌아다녀 봤는데 어디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역은 좀 확고하게 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장님? 네, 시청자분께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서동의 아파트들을 다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수서동 일원동 쪽이죠. 이쪽 일대는 조금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은 되게 좋습니다. 이 뭐 자연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삼성 서울병원하고도 가깝고요. 예, 좋긴 한데 어찌 됐건 좀 외딴 곳에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없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보셨던 뭐 까치마을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다 작은 아파트입니다. 작은 아파트.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강남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남 아파트이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이긴 한데 재건축을 만약에 바라본다. 아마 재건축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들을 다 명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재건축을 본다 그러면 재건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냥 리모델링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주민들께서 막 뭐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 말씀드릴 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대지 지분이 평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마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지 지분이 얼마 정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10평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땅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아파트들을 굉장히 쪼개놨거든요. 작은 아파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세대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잘게 또 쪼갤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아무리 용적률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 현행 국계법상으로는 그 용적률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드리면 꼭 굳이 여기만 보실 것이냐. 다른 곳들도 한번 보시라. 내가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남들보다 많이 오를 만한 아파트가 아닌데 왜 굳이 그걸 갖고 강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갖고 가셔야 되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거 없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이냐.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많이 오를 만한 다른 재개발 구역을 찾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시는 겁니다. 차라리 저라면 우리 시청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라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동 쪽에 아니면 뭐 까치마을 이런 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굳이 여기를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규제 지역으로 나가셔가지고 향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주변에 재개발 구역들이 많은 향후에 뉴타운처럼 완전히 새롭게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게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우리 예전에 보셨듯이 뭐 여기 보면 한남 뉴타운 되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흑성 뉴타운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크게 뉴타운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옆에 보면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역들이 지금 후보지로 또 구역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신길 뉴타운 바로 위에죠. 이런 지역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다 만약에 아파트로 바뀐다면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광역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다? 나중에 만약에 아파트가 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이런 향후에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변모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투자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지금 아직까지도 뭐 만약에 구역 지정이 안 됐다. 예를 든다면 뭐 여기 보시면 도림 사거리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뭐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이나 뭐 아니면 신속 통합이나 추진을 한다. 이러면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안 팔더라도 끝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는 뉴타운급으로 바뀌는 곳이잖아요. 이런 데는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고가를 형성을 할 것이다.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30평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라면 투자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투자 목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이 지역에 투자하기보다는 투자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방향 살짝 일러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투자와 관련한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여러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360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양동의 강서 한강 자이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좀 간략하게 질문 주셨는데 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는 조금 빠져 있기는 합니다. 강서 한강 자이 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강서 한강자의 아파트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긴 합니다. 아파트이긴 한데 향후에 만약에 오른다면 가격이 꽤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다.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뭐 이쪽에 마곡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주거 만족도와 향후에 아파트 상승을 봤을 때 분위기를 만약에 탄다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주 목적도 주거의 안정적인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의 목적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하시면 근데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들 이제 내가 그냥 살기 편한데 거주 환경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속내에는 다들 보니까 투자 목적이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나름 임의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지금 너무 뭐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고 나는 그래도 좀 새 아파트 이런 데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나중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후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지금은 몸테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로 들어가시기를 권유를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까운 지역에 차라리 여기 보시면 우리 강서 한강대 여기 있잖아요. 바로 위쪽에 이 한강과 마주하고 있는 동신대하 아파트나 아니면 한강타운 아파트 요 두 군데로 선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동신대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지 지분이 크겠죠. 근데 평수가 큰 만큼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평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대지 지분은 좀 적지만 그래도 충분히 재건축까지 바라볼 수 있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수의 평형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나겠죠. 시청자분한테 맞는 아파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입지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강서 한강자이나 아니면 한강타운이나 동신대하 아파트 이렇게. 하지만 이쪽에서는 한강을 볼 수 있다. 한강 프리미엄이 있죠. 한강 프리미엄이 있고 거기다가 향후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강자이 아파트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그래프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이 강서 한강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요렇게 그냥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동신대하나 한강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라갈 때는 이렇게 따라가요. 따라갈 때는 이렇게 따라가는데 만약에 재건축이라는 이 이슈를 타잖아요. 타게 되면 이렇게 오릅니다. 이렇게 올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크죠. 나는 요만큼밖에 안 오르는데 위에 있는 한강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파트 동신대하나 아니면 한강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오르면 일단 기분 좋죠. 더 많이 올랐을 때 다시 또 좀 더 상급지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로 갈아타신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있으면서 내가 한강 조망 프리미엄을 누리시면서 거주를 하신다든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만 하고
마실게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강 자이 아파트와 함께 좀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 한강타운 아파트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두 아파트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전문가의 도움 하나하나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나 방송 시간이 좀 짧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분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좀 몇 분씩 이렇게 잘라서 할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얘기 좀 더 길게 나누고 또 나의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양승우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한동안 제가 좀 세미나를 쉬었었습니다. 일신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바빴던 관계로 쉬었는데요. 금주입니다. 금주 9월 9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를 투자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번 나눠보고 또 투자 지역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아니면 오늘도 문자를 주셨지만 신중하게 좀 한번 더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가지고 토요일에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을 조금 쪼개가지고 11시에 오셔서 좋은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받으시고 또 가능하다면 좋은 투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시간을 내셔서 9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시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참석하신 분들께는 또 수장님과 말씀 나눠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부동산 공부 좀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토요일 11시 잘 체크해 두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셔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은 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는 코너를 좀 마련했는데요. 최근에 이 서울 역세권의 범위가 조금은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챙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건지 오늘은 그 내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전해 주실까요? 네, 6월 30일이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서울시에 이제 역세권 재개발 관련된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까지도 이 역세권 재개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도시계획을 전공을 하고 도시계획 쪽에 몸을 좀 담았었고 물론 교통이긴 했지만 도시계획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또 개정이 됐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았죠. 사람들이 관심이 높았고 실제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을 해서 내가 비록 지금은 뭐 노후 주거지에 살고 있지만 위치가 좋은 관계로 내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거의 뭐 내 자부담 없이 분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역세권 주변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 운영 기준을 개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역세권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원래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일단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세권 재개발을 왜 활성화를 시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예전에는 계속 이 성장 가도를 달려왔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서울이나 아니면 중심지에 모이는 것,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억제를 시켰어요. 억제를. 그래서 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과밀 억제 권역, 뭐 성장 보전 권역 뭐 이런 거 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인구나 뭐 산업을 막 분산 배치하려고 막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 경제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와버린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서도 이렇게 뭐 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고 했는데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왔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도시는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걸 막 고민을 했는데 이때 이제 기조가 뭐였냐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우리가 고밀화시킬 수 있는 데는 고밀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이동도 적게 만들고 그러니까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힘이 덜 들게끔 만들고 학교를 다니는데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컴팩트하게 이 도시를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컴팩트 시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런 기조 안에 이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 역세권 활성화가 있고 뭐 역세권 사업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통합적으로 정비되는 통합 정비 체계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조례나 아니면 일단 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역세권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어찌됐건 역세권에 사람들을 집중을 시켜야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분산이 되어 있으면 자동차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성에서도 많이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능성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압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차 교통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으므로 뭐 대기 오염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도 적어질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이 교통비에 드는 비용도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국가를 도시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역세권을 많이 활성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운영 방안이 이 변경되는 게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부분을 조금 억제해 가지고 오히려 퇴보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역세권 개발 쪽에 원래 추진을 하시던 쪽이나 아니면 앞으로 할 지역들이 굉장히 그 반발심을 좀 많이 가지고 서울시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운영 기준이 좀 개선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향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조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는 역세권 재개발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이 역세권이라는 범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역세권 개발법이나 아니면 역세권 사업법 아니면 또 역세권 활성화법, 뭐 활성화 운영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역사만 역세권으로 역사하고 그 주변 일대만 약간 역세권으로 규정해 놓은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역세권 재개발 우리는 역세권 시프트라 그러죠. 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만 역세권의 기준을 살펴보면 이 승강장이 있으면 승강장에서 경계를 이렇게 칩니다. 이 둥글게 바운더리를 치는 게 아니고 이 승강장 기준으로 경계를 쳐가지고 원래는 250m 안이 1차 역세권 그리고 500m 안이 2차 역세권을 해가지고 1차 역세권 안에는 뭐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주는데 원래 국계법상에는 준주거지역이 500%까지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700%까지 허용을 해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주겠다라고 내용을 수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50m 안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땅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기조하고 만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350m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1차 역세권을. 그러니까 350m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무조건 중심지로 해가지고 700% 용적률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역세권은 뭐 500m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500m 안은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구역에서 역사 근처에서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운영 기준을 6월 30일 기준으로 좀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상 면적을 축소를 시켰고요. 두 번째가 노후도 요건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전 검토 요건을 또 강화를 시켰네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대상 면적이 원래 기존 있죠. 기존. 이 기존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500m 안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넓은 범위까지 예를 든다면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 바운더리에 500m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굉장히 넓은 구역을 다 역세권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9만 제곱, 10만 제곱 뭐 이렇게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죠. 8만 제곱, 9만 제곱 이렇게 잡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구역이 너무 넓으면 아무래도 소유주 간의 이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겠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대상 면적을 축소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게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이 3천에서 하한선은 그대로 뒀습니다. 3천 이상이 되면 되는데 이게 2만 제곱까지 2만 제곱 이하로 이렇게 하한선을 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뭐 한 9만, 10만까지도 잡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게 못 잡도록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쪼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그런 개념이죠. 우리 모아 타운 안에 모아 주택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개념. 그런 식으로 이 역세권 재개발도 이렇게 쪼개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운영 기준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그렇게 썩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구역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다. 중간중간에 빠져버리면 좀 타격이 크잖아요. 대단지게 만들기 시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 속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아마 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노후도 요건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노후도 요건. 예전에는 역세권 재개발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정법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으면 30년 이상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20년 이상이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 하나하고 이 60%를 만족하는 기준 하나하고 그리고 이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이 뭐였냐면 노후도 30년 이상 이게 30% 이상이면 됐고요. 그러니까 30% 이상은 거의 뭐 다 충족을 하겠죠. 자, 그리고 과소필지라고 해가지고 150제곱입니다. 이게 원래 이 상업지나 공업지는 요 면적 밑으로는 분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소필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 같은 경우는 60제곱이에요. 근데 역세권 재개발은 상업지나 공업지에서 원래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150을 과소필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150보다 작은 것들이 많다. 40% 이상이 된다. 라고 하면 이 요건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층 이하 주택 있죠. 2층 이하. 그러니까 저층 주택이죠. 이 저층 주택이 50%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요것들 중에 두 가지만 만족을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강화가 돼 버려 가지고 얘가 바뀌었습니다. 얘가 30년 이상이 60% 이상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공동주택 외에 20년 이게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30년 이상 되는 주택이 6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타격이 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검토 요건 강화가 있거든요. 이 사전검토 요건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원래는 50% 동의만 받으면 됐어요. 그 전체 면적에 50% 동의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 50%에 플러스 토지 면적의 4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로변하고 접하고 있으면 그 대로변에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앞으로 추진하기가 까다로워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도 원래 또 똑똑하잖아요. 추진을 하던 지역이나 아니면 뭐 추진을 앞으로 할 지역들은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틀 것이고 또 역세권 재개발이 이 역세권 시프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운영 기준을 바꿔가지고 또 갈아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이렇게 분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시면 제가 세미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오늘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 있다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잘 챙기셔야 하는 내용들 개괄적으로 좀 일러드렸고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소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 예정인데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